없으시군요. 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리스트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즉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기능이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기능에는 우선 append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이름 뒤에다가 점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점은 가지고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임포트 하고서 모듈 임포트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 모듈 임포트 할 때 모듈 이름 다음에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쓸 때 어떻게 했었죠? random.range 이런 식으로 점을 썼었잖아요. 그때 제가 점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어디에다 추가를 할 거냐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아규먼트를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0이라고 하는 값을 append 뒤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리스트에 append를 할 건지, 누가 append를 하는 건지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를 이렇게 써주시고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점은 누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 만드실 때 점을 쓰시면 안 돼요. R에서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기억나세요? R에서는 변수 이름 만들 때 뭐 A 언더스코어 B 하고서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도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A.B 이렇게 하고서 변수 이름 만들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만드실 때 점 쓰시면 안 돼요. 자,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append는 뭐 추가로 더 이렇게 그 예제를 만들진 않겠습니다. 무조건 뒤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아시겠죠? 네. 제일 뒤쪽에다가 새로운 값 하나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append. 자, 이번에는 insert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inser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특정 위치에 값을 넣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죠. 인덱스 그리고 오브젝트. 자, 이거는 뭐냐면 리스트의 인덱스 위치에 오브젝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추가, 삽입하는 거예요. 인설트가 삽입하다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집어넣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insert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에서 어느 인덱스 위치에 오브젝트를 insert 하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insert 하기 전에
인설트 하기 전에 있는 넘버스의 상태를 먼저 좀 볼게요. 인설트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해보시면 저랑 비슷한가요? 만약에 어펜드를 여러 번 하지 않았으면 어펜드를 한 번만 실행을 하셨으면 아마도 넘버스의 상태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10, 20, 100, 90, 80, 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인설트를 해볼게요.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는 넘버스를 먼저, 그 다음에 함수 이름 insert, 함수니까 괄호. 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힌트가 나오죠? 힌트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인덱스 앞에다가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아까 그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1번에다 넣어볼까요? 인덱스 1번에다가 123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1번 위치에 123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넘버스를 인설트 후에 넘버스가 어떻게 됐는지 출력해 보세요. 123이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죠. 인덱스 1번 위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인덱스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인덱스는 그 값이 시작하는 위치, 여기를 인덱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에요. 자, 이건 어디다 인서트를 하겠다? 123을 1번 위치에. 1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니까 어디예요? 20이라고 하는 숫자 앞이 되는 거죠. 20이라고 하는 숫자 그 앞에 123이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즉 1번 위치에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1번 위치. 이렇게 특정 위치에 값을 삽입하고 싶으면 인서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삽입하고 싶으면 어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펜드와 인서트 차이점 아시겠죠?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추가를 하겠다. 어펜드. 어떤 특정 위치에 어떤 값을 추가를 하겠다. 인설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인설트.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함수를 보면서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을 보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여기에 어떤 순서로 넣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인덱스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값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건지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문서를 보면 인덱스를 먼저 넣는구나. 오브젝트, 값을 나중에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덱스 앞에다 넣는다는 얘기는 인덱스 1번이 20이잖아요. 요 원소 앞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문서의 설명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아니고요. 코드셋. 원소를 추가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능입니다. extend가 있어요. extend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 가능한 타입이라고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터러블이 뭐라 그랬어요? 반복 가능한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이 뭐가 있어요? 리스트, 문자열 이런 것들. 네. extend는 플러스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이어 붙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concatenate 기능.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그 리스트를 풀어 헤쳐서 그 이어 붙여주는 이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플러스 연산과 동일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넘버스 우선 익스텐드 사용하기 전에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 익스텐드 전이에요. 지금은. 익스텐드 전에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10, 123, 20, 100, 90, 80, 0 이런 상태예요. 익스텐드도 사용하실 때는요. 주어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extend. 그 다음에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터러블에서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어펜딩 하면서 익스텐드 한다. 좀 말이 어렵죠? 플러스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자, 그리고서 넘버스를 프린트 해보세요. 어떻게 됐죠? 끝에 1, 2, 3이 추가가 돼요. 자, 이거 뭐랑 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넘버스 더하기 1, 2, 3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기능, extend는 더하기 기능이에요. 더하기 기능. 뒤에 얘네들을 풀어 헤쳐서 하나씩 2를 어펜드하고 2를 어펜드하고 3을 어펜드 해주는 기능이 그게 extend예요. 확장하다라고 하는 기능.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시게 되는 게 뭐가 헷갈리게 되냐면 어펜드하고 익스텐드를 헷갈리시게 돼요. 어펜드하고 익스텐드를 헷갈리게 되는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이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리스트 1번에다가 1, 2, 3을 제가 넣었어요. 자, 새로운 리스트 2번은 리스트 1번에서 어펜드를 한 거예요. 어펜드를 4, 5, 6을 어펜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넣었습니다. 리스트 3번은요. 리스트 3번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1, 2, 3 뒤에다가 4, 5, 6을 어펜드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어펜드는요. 넘겨준 값을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리스트 안에 엘리먼트 하나가 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익스텐드하고는 달라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리스트 2번을 똑같이 1, 2,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2번에서 익스텐드를 할게요. 똑같이 4, 5, 6을 익스텐드를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 2번을 출력을 할게요. 익스텐드.
두 개 차이점 이해되세요? append는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 자체를 추가하는 거예요. extend는 4, 5, 6을 하나씩 append 하는 거예요. append 4, append 5, append 6. 차이점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append하고 extend 이게 헷갈리시게 돼요. 그래서 append는 무조건 하나를 딱 하고서 집어넣는 거. 무조건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게 append. 지금처럼 이렇게. extend는 뭘로 생각하자? 더하기로 생각하자. 하나씩 append. 4를 append하고 5를 append하고 6을 append 해주는 그런 기능이 exten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리스트에다가 엘리먼트들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추가하실 때는 append, insert, 그리고 extend.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append는 값을 사용을 하고요. insert는 인덱스와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extend도 값을 사용하시는데 이 값은 여러 개를 하나씩 append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복 가능한 타입, 즉 어떤 새로운 리스트가 와야 돼요. 그게 extend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서브 섹션을 만드시고요. 엘리먼트 삭제하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덱스로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값으로 삭제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값으로 삭제하기부터 할게요. list.remove라고 하시고 값을 써주시면 여기 value라고 되어 있죠. value.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그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까 함수를 그대로 좀 제가 번역을 좀 할게요. 힌트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할까요? 처음 등장하는 값을 삭제해 줍니다. 리스트에서 처음 등장하는 값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서는 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리스트를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서 생각해보죠. 넘버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넘버스를 1, 2, 3, 그 다음에 다시 1, 2, 이번에는 10, 20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1이 몇 번 등장하냐면 1은 2번 등장합니다. 2도 2번 등장하고요. 3은 1번, 10과 20도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넘버스에서 remove를 하겠습니다. 1과 2 중에서 하나를 삭제를 할게요. 두 번씩 등장하는 1과 2 중에서 2를 삭제할까요? 1.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넘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전후를 다 출력을 할까요? 자, 여기는 삭제 전, 여기는 삭제 후. 결과를 보시면은요. 네. 1이라고 하는 값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1이 삭제가 됐어요? 첫 번째 나오는 1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 전의 리스트에서는 1이 2번 나옵니다. 리무브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부터 찾아가요.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를 만나잖아요. 그럼 얘를 지워버려요. 얘를 지워버리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1까지를 지우진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는 값 한 개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값 한 개를 삭제를 해주는 게 리무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삭제를 해줍니다. 되셨죠? 자, 이게 리무브.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덱스를 사용해요. 인덱스 위치의 원소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를 생략하면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를 한다. 첫 번째 원소를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삭제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넘버스를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만들까요? 넘버스를 그대로 할게요. 여기까지를 복사를 좀 할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팝 꺼내겠습니다. 꺼내는데 자,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는 라스트를 꺼낸다. 마지막 원소를 꺼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원소를 꺼낸다.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도 똑같이 1번이라고 할게요. remove 1번, pop 1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지우는 걸까요? 여기서 remove는 값 2를 삭제하는 거지만 pop은 뭐예요? pop은 인덱스 1번 위치의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덱스 1번 위치의 값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 1번 위치에 있는 게 누구예요? 0번, 1번. 얘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십니까? 삭제 후에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numbers 삭제 후. 누가 삭제됐어요? 얘가 삭제가 됐죠. 이게 팝입니다. 팝.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넘버스에서 팝이라고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append의 반대가 되는 게 팝이에요. append는 제일 뒤쪽에다가 넣어주잖아요. 팝은 가장 뒤쪽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print numbers.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어요? 20이었죠. 그거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숫자를 주면 그 숫자 위치에 있는 그 숫자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삭제를 해주고요. 팝으로 호출할 때 인덱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마지막 원소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네, 이게 팝. 그래서 원소를 삭제하실 때는 요렇게만 하시면 될 거예요. append, insert, extend. 원소를 추가할 때. 원소를 삭제하실 때는 remove나 pop. 근데 한 번에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clea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lear. 네. 리스트에서 clea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clear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clear는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까 넘버스만 다시 한번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넘버스를 1, 2, 3, 1, 2, 10, 20 다시 한번 복사를 좀 하고요. 넘버스에서 클리어를 먼저 할게요. 클리어. 그런 다음에 넘버스를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전부 없어져 버렸죠? 대괄호밖에 안 남았죠? 대괄호밖에 안 남고 안쪽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empty list라고 부릅니다. 대괄호만 있는 거. 그리고 대괄호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비어있는 리스트라고 불러요. 비어있는 리스트. empty list.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비어있는 리스트, 원소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리스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이렇게 만드시면 이거는 empty 리스트예요. 원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리스트.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추가나 삭제 이외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목 넣을까요? 리스트에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수정하고 싶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에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 인덱스에 어떤 값을 넣어버리시면 돼요. 이게 인덱싱이잖아요. 인덱싱하면 그 위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다른 값을 저장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인덱스의 특정 위치에다가 저장해 버리시면 돼요. 그게 수정이에요. 수정.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버스를요. 넘버스를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넘버스 프린트 해볼게요. 1, 2, 3, 4, 5라고 프린트 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넘버스의 인덱스 0번이라고 할까요? 인덱스 0번은 누구예요? 인덱스 0번은 숫자 1이잖아요. 그죠? 인덱스 0번을 뭘로 100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인덱스 0번 위치에 넣어주세요란 말이에요. 대입해 할당해 주세요. 인덱스 0번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해 주세요가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값을 수정하기 위한 메서드는 따로 없어요. 값을 추가하거나 값을 삭제하는 함수들은 있지만 append와 remove와 같은 함수들은 있지만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는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1이라고 하는 값이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셨죠?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수정하기 전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수정한 이후에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리스트의 가장 기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리스트와 반복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for 변수 in iterable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터러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는 range만 사용을 했었어요. range 함수만 사용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동작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range를 사용하면 range라고 하는 것은 뭐 1부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원소를 꺼내고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고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range만 사용을 했었는데 range만 반복 가능한 타입일까요? 리스트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for문을 설명을 드릴 때 iterable 타입이라고 하면서 iterable 타입에는 문자열, range, list, tuple, dict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for 구문을 사용할 때 range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이해되십니까? 자, 리스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리스트를. 넘버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넘버스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씩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for numbers 안에는 숫자가 있겠죠. in numbers 이렇게 하는 거예요. print x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넘버스는 뭐예요? 넘버스는 1, 10, 100, 1000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죠? 자, 여기 있는 for 구문의 의미는 뭘까요? for 구문의 의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변수 x가 리스트 넘버 안에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변수 x가 리스트 넘버스 in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원소 1 출력하고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 10을 출력하고요. 다시 올라가겠죠. 세 번째 원소 100을 출력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겠죠. 네 번째 원소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를 소괄호를 쓰신 분이 계시는군요. 그래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소괄호랑 대괄호는 다릅니다. 소괄호는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튜플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리스트는 원소들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튜플은 원소들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소괄호를 쓴 거는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튜플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insert, append, pop, remove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리스트만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를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대괄호. 되셨습니까? 때로는 인덱스와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함께 출력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인덱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값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구문은요. 여기 있는 구문은 넘버스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값 원소들에 대해서만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기능도 제공합니다. 인덱스라고 할게요. value라고 할게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numerate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인덱스 프린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하나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value도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넘버스는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 넘버스예요. 위쪽에 있는 게 넘버스.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는요. 특이하게도 두 가지를 줍니다. 반복할 때마다 두 가지를 줘요. 무엇을 주냐 하면 인덱스와 value를 함께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인덱스 0번에 숫자 1이 있고요. 인덱스 1번에 숫자 10이 있고요. 인덱스 2번에 숫자 100이 있고요. 인덱스 3번에 숫자 1000이 있습니다. enumerate 함수는 여기 있는 인덱스와 여기 있는 값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인덱스가 0이 되고요. 값은 1이에요. 그거를 출력한 거예요. 인덱스 0번에 값이 1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반복하려고 올라갔어요. 반복하려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원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인덱스 0번에서 그 다음 인덱스 1번으로 찾아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enumerate는 값만 주는 게 아니라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줍니다.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인덱스 value 하고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덱스는 1번이 되는 거고요. value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위치로 바뀝니다. 그 다음 위치로 바뀌면 인덱스는 2번이고 값은 100이에요. 인덱스는 2번이고 value는 100이에요. 그거를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방식이 enumerate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실 때 값들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값들에 대해서만 반복하면 된다라고 하실 때에는 for 변수 in 그리고 리스트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반복하고 싶다. 동시에. 리스트와 값을 동시에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for in 구문에서 변수는 몇 개를 선언하자? 변수는 2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쪽에 인덱스, 뒤쪽에 밸류. 그리고 in에서는 리스트 이름만 쓰시는 게 아니라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numbers에 대해서 enumerate, 숫자를 매겨가면서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enumerate는. 숫자를 매겨가면서 반복하겠다. 그런 기능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리스트에서 값만 iterate를 하는 거예요. 밑에는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숫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4개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1, 10, 100, 1000을 가지고 있어요. 1000. 자, 그리고 인덱스를 볼게요. 인덱스. 자,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건 아시겠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foreign 구문은요. foreign 구문은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는 거예요. 하나씩. 무엇을 꺼내는 거예요? 값만 꺼내는 거예요. 값만 iterate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인덱스는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2를 꺼내고 출력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를 이동하고 그 다음 원소를 꺼내고 출력하고 올라가고 이동하고 그 다음 원소를 꺼내고 출력하고 올라가면 이동하고 이동해서 얘를 꺼내고 출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foreign 구문이에요. foreign 구문은 이해되시죠? 그쵸? 네. enumerate는 뭐냐면 enumerate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2개를 동시에 반복한다. 인덱스와 value 값을 동시에 반복하는 게 enumerat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꺼낼 때 값만 꺼내주는 게 아니고 인덱스도 같이 꺼내주는 거예요. 인덱스와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같이 꺼내주는 거예요. 2개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면 될까요? 변수를 2개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와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선언된 변수에는 0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2번째 선언된 변수에는 값 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출력을 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하면 계속 이뉴머레이트잖아요. 이뉴머레이트니까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꺼낸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첫 번째 변수로 들어가고 인덱스가 첫 번째 변수로 들어가고 값이 두 번째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는 1번이고 값은 10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수를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두 개 문장 두 줄에 나눠 가지고 변수를 선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1은 x에 저장하는 거고 2는 y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한 줄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y는 하고서 1, 2.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은 x에다 저장하고 2는 y에다 저장해 주세요라는 뜻. 순서대로 저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고 값을 두 개를 주면 순서대로 그 변수의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이유가 쉼표를 써주고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이유가 enumerate 함수가 어떻게 하니까 인덱스와 밸류 두 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 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리스트에서 포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가 필요 없는 경우,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